안녕하십니까. 최강영님 편집장 설경석입니다. 2025년 11월 1일 토요경주 설경석의 정경주 간략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구체적인 차권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 정책 때문에 구체적인 차권을 제시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차권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이 점 감안해 주시고 주로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가 강약 구도, 전반적인 편성의 분위기, 이러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매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아마 노조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선수들의 어떤 기량적인 측면들, 강약 구도가 자세하게 나오니까 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주 같은 경우 상당히 이변이 많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선발급 경주에서도 이변이 속출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우수급도 역시 이변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부산 경주 같은 경우는 사실 1경주에 삼복승 복병으로 노렸었던 김광진 선수, 이러한 선수들이 틈새 공략에 나서면서 약간 쌍복승이나 이쪽에서는 변수가 나오는, 3쌍에서 변수가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고, 또 5, 6경주 쪽에서 특히 노태경 선수가 출전했던 경주 대박이 연출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이일수 선수가 때려서 그대로 버티면서 이변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후반부 경주, 부산 후반부 경주에 있었고, 광명 경주는 역시 예선전답게 1노조와 2노조의 치열한 다툼으로 인해서 아주 치열했죠. 선발급 경주. 저 개인적으로도 주효진 선수 같은 경우 머리를 한번 늘어봤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밀리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 선발급 경주. 삼복승은 많이 들어와줬는데 3쌍 같은 경우가 아쉬움을 남겼던 경주들이 몇몇 경주 있었던 사실 금요 경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수급 경주 같은 경우도 삼복승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3쌍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스급 8경주에 이명현 선수를 강축으로 해서 최병일 선수, 김주환 선수를 주력으로 가장 먼저 주력 조건으로 보내드렸었는데 배당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쌍복승이 주력 차권 50배가 넘는 아주 짭짤한 배당을 선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성급 경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경합 경주가 있었던 14경주 같은 경우 해당 경주에서는 이변이 낙차로 인해서 이변이 발생하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13경주나 15경주는 안정적으로 정종진 선수나 임채빈 선수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무난히 결승 진출을 성공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흐름, 경주 결과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살펴봤고, 대진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발급 같은 경우는 준결승 경주가 2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부터 3등까지 2경주에서 각각 3명씩에서 6명이 올라가고 4등한 선수가 1명이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특성급도 마찬가지로 1등부터 3등까지, 그리고 4등한 선수 1명이 종합득점이 높은 선수가 1명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우수급은 조금 타이트합니다. 3경주이기 때문에 1, 2위한 선수 6명이 올라가고 3위한 선수 1명이 종합득점 높은 순으로 먼저 결승 진출의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께서 알고 배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경주 상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셔서 제가 표를 오른쪽 상단에 올려드립니다.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왼쪽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왼쪽 상단에 올려져 있는 표를 보시면은 대상경주, 준결승 경주하고 우승 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는데요. 일단 준결승 경주 같은 경우는 우수급 준결승이 우승 상금이 우승 상금이 17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급 같은 경우는 436만 원이에요. 상당히 높죠. 그리고 선발급도 평순 일반 경주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상금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승 경주 같은 경우는 특성급 결승 경주가 1,3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우수급 결승 경주가 650만 원의 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선발급 결승 경주는 500만 원의 상금인데, 선발급 선수들이 쉽게 만질 수 없는 정말
높은 상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발급이나 우승급 그 어느 때보다 상금 수득에 대한 선수들의 도전이 아주 뜨겁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금 때문에라도 더 거친 승부, 적극적인 승부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토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와 같은 흐름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편성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모든 경주가 다 광명 경주는 대부분의 경주가 혼전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경주 브리핑, 비공개 정경주 브리핑은 제가 문자 고객님들께 오전 8시 이후에 별도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산 1경주부터 정경주 브리핑 표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부산 선발급 1경주는 객관적인 기량상 강자 6번 임영환 선수가 강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착착기 양상의 경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번 임영환을 중심으로 해서 도전 세력들 5번 정춘현, 4번 윤영수, 그리고 2번 정동환 선수 이렇게 3명 안에서 해답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임영환 선수의 금주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타점만 잡으면 버티기 승부가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 이용주 선수가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경주도 타는 걸 봤을 때는 해당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이번 경주에서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못 받느냐가 관심사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충분히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5번째 배학성 선수만 딴지를 걸지 않는다면 6번 김상근 선수나 3번 이광민 선수 이러한 같은 창원권 멤버들과 함께 호흡을 펼치면서 안정감 있게 선두권 진입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쌍복승 같은 경우는 3번 이광민 선수도 충분히 틈새 공략에 나설 수 있겠고 여기에 1번 서동방 선수 같은 경우도 마크 묻어가는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쌍복승에서는 약간의 변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최대한 저도 문자를 음성해서 압축을 해서 이번 경주는 승부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째 박성준 선수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3번 노태경 선수가 생각만큼 성적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저께 경주에서 1000배가 넘는 대박의 그 빌미를 제공했던 노태경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낙차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7번 박성순 선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경주의 관심사는 역시 이노조 선수들인 4번 민상호라든가 어제 경주 박성순 선수 앞선에서 버텼던 1번 이재욱 선수가 버텨내느냐가 관심사인 그러한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번 경주 배팅의 초점은 두 방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경주가 되겠죠. 잘하면 한 방으로도 압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최대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부산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 김재웅 선수 그리고 3번 이창용 선수 두 선수의 경합에 2번 정관 선수 그리고 1번 조영근 선수 그리고 이번 주 남다른 적극선을 발휘하고 있는 5번 박창순 선수가 도전하는 형국의 경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번 김재웅 선수가 경기를 주도하고 3번 이창용 선수가 무난히만 간다면은 이번 경주 안정적으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인기순위 상위권 선수들 안정적으로 동반 입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다만 이제 3번하고 7번이 신경전을 벌일 경우에는 2번 정관이나 그리고 1번 조영근 선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겠는데 7번하고 1번이 대정권 선수라는 점이 이 점이 약간 변수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3번 이청용 선수가 5번 박창순 선수 같은 창원권 선배를 챙기게 된다면 이 또한 약간의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는 한방 승부를 가져가는 것보다 쌍승은 제가 볼 때는 좀 안정감이 있는데 이번 경주가 쌍복승에서는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1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1노조하고 2노조의 다툼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수적인 면에서는 2노조인 1번 이제 박동수 선수 그리고 4번 고재준 선수가 2명이고 나머지 선수들이 5번 김주환 그리고 6번 유상용 7번 강병철 3번 김치권 선수 2번 최원재 선수까지 무려 5명의 선수가 함께 편성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노조 선수들이 앞선을 장악하면서 외선 반격에 나서는 고재준 선수나 박동수 선수를 견제하는 그런 경기 운영에 나설 겁니다. 분명 이제 최원재 선수가 빠르게 내선을 선점하고 유성용 선수 한 바퀴 그리고 김재환이나 강병철 선수 이러한 선수를 해결하는 이러한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는데 4번이 외선 반격을 성공시키면 박동수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고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1노조 선수들에 의해서 변수 가능성이 다분한 경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번 경주는 좀 공격적으로 접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에 이번 경주 충분히 대비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1노조에서는 5번 김주환 선수가 이번 주 의욕이 넘치는 그런 모습 분명히 중심에 나서면서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4번 김기동 선수하고 2번 배석현 선수, 2노조 선수가 2명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1노조 선수들 5번 전준영 선수 그리고 3번 권성호 선수 6번 노태권 1번 곽균신 7번 공동식 선수 이러한 선수들이 함께 협공에 나서면서 4번 김기동과 2번 배석현 선수를 따돌리는 이러한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석현 선수가 한 바퀴 반, 두 바퀴 가까이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4번 김기동 선수가 이를 활용한다면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사실 이번 경주 배석현도 과도한 승부거리를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고 4번 김기동 선수도 타종 이전부터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번 타이밍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때 1노조 선수들이 먼저 빠르게 내선을 선점하면서 라인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4번 김기동 선수하고 2번 배석현 선수를 철저하게 견제하는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1번 곽훈신 선수가 강하게 저치기를 가져가고 5번 전준영 선수 그리고 6번 노태권 선수 3번 권성호 선수 이러한 선수들이 후미권에서 추격전을 펼치는 이러한 양상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4번하고 2번이 편하게 넘겨주느냐 아니면은 어렵게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1노조 선수들끼리도 이번 경주 박빙의 우승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쌍승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 전준영하고 3번 권성호 선수가 경기의 중심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누구든 선두권 드림이 가능한 혼전성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시고 쌍복승에서도 역시 변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접근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1번 윤승규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1노조 선수를 위해서 외선에서 치고 나가면서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결국 못 넘어갔죠. 김범준 선수가 나오는 걸 보면서 같이 시속 올렸고 또 김현 선수가 외선에서 치고 나오는 윤승규 선수를 괴롭혔습니다. 문제는 이제 윤승규 선수 같은 경우는 몸싸움에 다소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바퀴 점에서 견제를 받으면서 탄력이 죽어버렸고 다리가 이미 말린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말리다 보니까 다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경주는 솔직히 1번 윤승규 선수가 한 바퀴 지점에서 벌써 경주를 거의 사실상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외선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미 다리가 말린 상태였기 때문에 외선에 다시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결국 2노조 선수들끼리의 경쟁 구도로 마무리가 되면서 주효진 선수하고 김범준 선수 치열한 우승 다툼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1번 윤승규 선수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1노조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다들 1번 윤승규 선수하고의 전법적인 공조가 가능한 선수들 7번 공민규나 3번 송현희 선수 연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5번 차봉수 선수도 어제 경주에서 1노조 선수들 어느 정도
그 협공을 위해서 앞선에서 빼주고 내선에서 받아가는 작전까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거는 뭐 차봉 선수, 제가 이동근, 손용호 그리고 차봉수 선수를 주력으로 갔었는데 쫓아만 갔으면 쌍복승 주력은 뭐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못내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5번 차봉수 선수도 어제는 다소 체력을 쓰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대접할 수 있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1번 윤승규하고 5번 차봉수 선수가 경기의 중심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이제 3번 송현희, 4번 윤창호, 7번 공민규, 6번 정성은 선수까지 다들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이고요. 자칫 1번 윤승규 선수가 타이밍을 지나치게 재다가는 이번 경주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배당 가능성을 한 70% 정도 봐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중고 배당 가능성 한 30% 정도 이번 경주 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문자고 음성에서 공격적으로 한번 노리고 싶은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이러한 경주에 상당히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배당 가능성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면서 이번 경주는 저배당 70%, 중배당 30% 이렇게 조금 공격적인 투자까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준결승 첫 번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1등부터 3등까지는 무조건 결승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3등 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4경주하고 5경주 중에서 종합 득점이 높은 선수가 사실 결승에 한 명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 득점이 높은 4번 조용현이나 2번 심상훈 같은 선수들은 이번 경주에서 어떻게 보면은 4등을 해도 잘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3등까지 진입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적인 부분에서는 3번 장인석 선수, 7번 정예권 선수, 5번 김현, 1번 김범준 선수로 이어지는 이노조 선수들이 수적으로는 많습니다. 1번 김범준 선수가 어제 한 바퀴 선행승부를 가져갔는데 11초 86 나쁘지 않은 시속감을 자랑했고요. 7번 이제 정예권, 5번 김현 선수가 뒤를 쫓으면서 외선을 치고 나오는 조영현, 심상훈, 이동근 선수를 적절히 견제하면서 선두 진입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노조 완승이라면 7번 중심, 2노조의 완승이라면 저는 2번 심상훈 선수 그리고 4번 조용현 선수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머리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용현이 그냥 희생할 가능성도 있고 2번 심상훈이 먼저 때릴 가능성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용현 선수가 때리고 가면 심상훈 선수가 넘어가면서 우승을 가져가는 이러한 그림까지도 이번 경주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라인 경합 경주 혼전에 있습니다. 크게 승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기량적인 측면에서 인정할 선수들은 7번 정예권 선수, 7번 정예권 선수가 라인의 중심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예권 선수가 이제 저배당을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고, 여기에 반격을 꾀할 수 있는 선수들은 많습니다. 심상훈, 조영현, 김현 이러한 선수들 다들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장인석도 어제 노련한 경기 운영을 통해서 우승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고요. 6번 이동근 선수 제가 강축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이동근도 이번 주는 적극성이 상당합니다. 누구든 사실 다들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충분히 배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명 선발급 준결승 두 번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1등부터 3등까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차권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1노조하고 2노조의 다툼이기 때문에 결국 뭐 아니면 돕니다. 1노조 쪽에서는 성룡환 선수의 주도력을 어느 정도는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워낙 주도력이 탄탄한 선수, 내선만 잡으면 그래도 잘 가주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성룡환 선수가 외선에 치고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김도환이나 김지훈 그리고 3번 손용호 선수의 능력을 봤을 때는 이번 성룡환 선수를 견제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견제만 잘 먹히면 김지훈이나 김도환 선수의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성룡환 선수가 본인의 페이스대로 경주를 가져간다면은 이번 경주는 5번 송경방이나 그리고 1번 주효진, 6번 주용소 선수하고 같이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 저배당 가능성 70%, 저배당 가능성 70%, 약간의 상승식
뒤집어지면서 라인 교차에 의한 가능성을 한 30%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쌍복승은 다 됩니다. 뺄 만한 선수 없으니까 사실 뭐 충분히 노려볼 만한 선수,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있다라면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영주는 차권을 조금 넓혀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명 우스금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 유재민 선수, 제가 어제도 우려를 했던 그런 선수죠. 4번 유재민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극과 극의 그런 경주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이명현 선수를 강력한 축으로 이명현 선수만 놓고 노려보자, 최병희라고 둘이 묶어서 제가 어지간하면 세 차권 잘 안 권해드리는데 어저께 경주에서는 713, 715, 712 이렇게 세 차권을 권해드리면서 이명현 선수를 강축으로 권해드렸는데, 주력으로 권해드렸던 이명현의 최병일, 김주환, 이명현, 김주환, 최병일로 들어와 주면서 쌍복승이 50배가 넘는 아주 좋은 배당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4번 류재민 선수는 인정을 받는 경주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주에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뭔가 스스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류재민 선수 성향 자체가 몸싸움을 치열하게 해서 좁은 공간이라든가 또 본인이 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사수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빼주면 편하게 가면서 취급을 한다 그러나, 아니면은 앞선이 어느 정도 공간이 여유가 있고 할 때 외선에서 젖히기 승부라든가 선행작전을 펼치면서 본인의 페이스로 간다면은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내선에서 쳐올리는 경주라든가 그리고 앞선에서 빠르게 경주가 진행되는 경주라든가 이런 경주들에서는 또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선수라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경주는 3번 김환윤이나 7번 김태환 선수로 활용하면 무난히 선두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역시 4번 유재민 선수를 중심으로 이번 경주는 저배당 가능성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변수는 3번 김환윤하고 7번 김태환 이렇게 선행 선수가 2명입니다. 자칫 4번 이제 류재민 선수가 둘 중에 한 명을 잘못 선택했을 때, 김태환을 믿었는데 김환윤 선수가 때려서 김태환을 날려버린다거나, 김태환 선수 김환윤을 믿었는데 김태환 선수가 먼저 이기주나 박종태 이러한 선수와 함께 서둘러서 라인을 좀 길게 쫙 빼면서 늘어뜨리면서 기습선행에 나서면은 김태환이가 머리를 붙여도 뒤에 따라오는 이기주라든가 박종태라든가 이찬우 이러한 복병 선수들이 선두를 묻어가면서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번 유재민 선수가 들어갈 가능성은 70% 정도 보시고요. 대박 가능성도 이번 경주는 뭐 아니면 돕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4번 유재민 선수가 어지간하면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순탄하게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정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또 4번 유재민 선수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지면서 이변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명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쉬워 보이기도 하면서 어려운 경주입니다. 왜냐면은 다들 본인들이 머리를 쳐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주예요. 일단 4번 양진우나 7번 김영모 이러한 선수들이 강제로 인정을 받습니다만은 1번 박성현도 한때 특성급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이번 김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오은섭 선수 되든 안 되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선수고, 박준성 선수도 어저께 한번 돌파해 보려고 외선에서 본인의 연대살이 같은 정윤혁 선수 진로까지 막아가면서 한번 선두를 뚫어보려고 노력했던 선수고, 6번 김동환 선수 의욕적인 면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페달의 힘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그런 선수거든요. 7번 김용모 선수도 자리가 안 나오니까 한 바퀴 선행 승부를 펼치면서 과감하게 선행 작전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사실 인지도 면에서는 4번 양진우 선수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양진우 선수의 최대 단점은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점. 워낙 자력성 능력이 떨어지고 상대를 활용하는 이러한 상대 활용 의존도가 높은 그런 선수이다 보니까 누군가 확실히 인정을 하고 앞에서 끌어줘야만이 4번 양준우 선수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기습선행에 나설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 기습선행에 나설 수 있는 1번 박성현이나 3번 오은섭이나 5번 박준성, 7번 김영모 선수 중에서 사실
우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누가 먼저 때렸을 때 그 뒤쪽 라인에서 쫓아가는 보평 선수가 행운의 우승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노리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눈에 밟히는 선수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는데 복병 2명을 묶어서 한번 이번 경주 한 3차권 정도 3복승도 배당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병이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2명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음성하고 문자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기량상 강자 3번 김정우 선수, 5번 민성기 선수, 그리고 4번 최순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라이벌들이죠. 일로조 선수들. 1번 유현우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이명현 선수를 위해서 희생을 했죠. 확실하게 끌어줬고 오늘도 여차면 기선행으로 6번 유경원이나 7번 성정우, 2번 박일호 선수 앞선에서 적극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1로조에서는 7번 성정우 선수가 중심에 나설 것 같고 2노조에서는 5번 민성기가 끌고 김정우 선수가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양분되는 이러한 경주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확실히 누르고 한다면 내선을 잡고 누르고 한다면은 라인 차권으로도 충분히 한쪽의 승리로 끝날 수 있는 경주니까 이번 경주는 라인 교차 가능성보다는 라인 차권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데 쌍복승은 한 3차권 이상 충분히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한 명은 날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3번 김정우 선수를 머리로 놓으신다면은 유경원이나 성정우 선수 정도는 날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합을 하시는데 있어서 차권을 너무 좁히지 마시고 조금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3번 김정우 선수가 그나마 조금은 유리하게 이번 경주는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5번 민성기 선수하고 3번 김정우 선수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죠. 5번 민성기가 겨울에는 동서울팀에 와서 훈련을 자주 하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앞선에서 희생을 해주면 3번이 머리 칠 수 있겠고 만약에 희생을 안 해주고 또 타점을 너무 늦춰 잡는다면 그때는 1로조 선수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로조 선수들에 의한 중배당 가능성 정도는 조금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5번 정윤혁 선수 어제 경주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뚫어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외선에서 박준성 선수가 진로를 맡고 있습니다. 아니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비켜줘야 되는데 박준성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옆에서 저 고객들이 그 경기장에서 이렇게 보실 때는 박준성 선수가 일부러 정윤혁 선수를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속이 앞에서 끌고 가는 시속이 어중간하다 보니까 박준성이 날아가기에는 사실 시속이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준성 선수는 이 정도는 내가 한번 외선에서 뚫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자기가 못 들어가더라도 외선에서 젖혀주면서 정윤혁 선수나 뒷선 라인들을 좀 탄력을 붙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박준성 선수 시속이 어중간하게 앞선에 형성되다 보니까 정윤혁은 정윤혁대로 내선에서 갇혔고 박준성은 또 박준성대로 외선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앞선에서 끌고 왔던 박병아라든가 또 박병아 라인에 있었던 김주석 그리고 김준일 이러한 선수들이 잘 대응을 해서 견제를 잘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경주에서는 정윤혁 선수가 인정을 받을 것 같고요. 4번 성정환 그리고 여기에 1번 윤진규 이러한 선수들이 도전 상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복승에서는 2번 이지훈도 되고 6번 임경수도 되기 때문에 쌍복승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좀 과감하게 좀 들어가도 쌍복승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아마 저 배당은 5번, 1번, 4번이나 5번, 4번, 1번 쪽으로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인데 만약에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이지훈이나 임경수를 쌍복승해서 같이 조합을 해나가신다면 그나마 조금은 좋은 배당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10경주 중결승 첫 번째 경주가 되겠습니다. 우스컵은 중결승이 3경주이기 때문에 1등부터 2등까지는 무조건 올라가고 3경주 중에서 3등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대진 방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번 강민성 선수 요즘
최고입니다.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외선에서 밀려날 것 같으면서도 어제 경주도 외선에 결국은 꾸역꾸역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죠. 그만큼 1번 강민성 선수 시속의 안정감 그리고 파워를 갖추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만큼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강민성의 도전 세력들은 4번 박건희, 3번 이성재 선수가 눈에 띄고요. 1번 강민성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세종팀의 7번 이인우 그리고 어저께 역시 좋은 배당을 선사했던 6번 김주환 선수 지정훈련 때 김주환 선수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현 중심 김주환 중심 이렇게 노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명현하고 김주환하고 최병희를 묶어서 주력으로 쌍복승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렸었는데요. 김주환 선수 몸 상태가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라인 교차 가능성도 있습니다. 1번 이제 강민성 선수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경주는 아니거든요. 3번 이성재나 박건희, 김준일 조직력이 워낙 탄탄한 선수들이에요. 단단합니다. 단단한 조직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번 강민성하고 7번 김주환, 7번 이인우 선수 같은 경우는 두 선수의 조직력은 좋은데 손재우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김주환이라든가 이러한 선수들과의 조직력은 아직 확실하게 검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손재우 선수가 이번 경주에서 강민성 선수를 확실하게 끌어줄 수 있다라면은 이노조 선수의 완승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중간에 치고 나가면은 선두에 있는 이성재라든가 박건희, 김준일을 못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민성이 3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자칫 대열이 흐트러지면서 쌍복승에서는 약간의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는 너무 맹목적인 저배당 승부는 좀 피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급적이면 1번을 중심으로 노려보시더라도 차권은 쌍복승 정도는 세 차권 정도로 분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명 우스급 11경주 준결승 두 번째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7번 박병아, 3번 정현수, 1번 이명현 선수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이명현 선수하고 7번 박병아 선수는 과거 김해 쪽에서 훈련했던 선수들 아주 절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고 3번 정현수 선수가 1로조 선수들 중에서는 대표격인 선수입니다. 제가 이번 주 정윤혁 선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도 가장 의식이 되는 선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현수 선수가 가장 의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3번 정현수 선수는 다들 의식을 합니다. 오늘 경주 3번 정현수가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은 1번 이제 이명현 선수나 7번 박병호 선수가 욕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저배당 가능성과 고배당 가능성이 공존하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정현수가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선수들에게 사실 좋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그리고 성품이 워낙 착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정현수 선수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다들 인정을 해줄 것 같은데 2착 승부는 결국은 2차권까지가 결승에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2착 승부는 1번 이명현이나 7번 박병호 선수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6번 김주석도 당연히 욕심을 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후착 다툼은 정말 치열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명 우스급 12경주 준결승 세 번째 경주입니다. 역시 1, 2위가 결승에 진출을 하고 3위 중에서 종합득점이 높은 세 경주 합산해서 세 경주 모두 다 3위 선수 3명 중에서 종합득점이 가장 높은 선수가 한 명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대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 5번 김태올 선수가 지금 종합득점으로만 보자면 거의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5번 김태올은 3등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번 우스급 결승 경기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김태울 선수의 과감한 작전이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5번 이제 김태울 선수 어제도 본인이 우승할 생각을 갖고 게임을 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무조건 주도권을 잡고 보자. 주도권을 잡아야만이 민성이라든가 김정우라든가 이성록 이기주를 따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김태울 선수가 주도권을 잡아서
외선으로 밀어내려고 아주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나왔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5번 김태울 선수는 제가 볼 때 무조건 내선 잡고 먼저 때리고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김민배가 있고 1번 백유태가 있는데 백유태도 타점을 잡으려고 어저께 눈에 보일 정도로 타점 잡으려고 재는 모습이 보여졌었죠. 한 바퀴 타종 지점에서 끝까지 안 나가잖아요. 끝까지 안 나가다가 내선에 박건이 갇힌 거 보고 외선에서 이인우 선수가 안절부절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타점 잡고 때렸습니다. 1번 백유태 선수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영악하다고 말씀드리면 좀 뭐합니다만은 1번 백유태 선수 좀 여우 같은 플레이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백유태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플레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백유태 선수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에서 만났을 때에도 좀 시원시원한 경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1번 백유태 선수 어제 경주는 시원시원한 선행은 아니었습니다. 좀 뜨뜨름한 그런 선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 라인들이 본인이 어중간하게 잡아 때리니까 박건희 선수가 백유태 선수의 뒤쪽을 빼앗는데 어느 정도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번 백유태 조금 스타일 자체가 너무 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고 7번 김민배 선수 같은 경우도 어저께 잡아 때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어제는 그래도 뒷선 라인에서 연대 세력들이 잘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김민배나 백유태가 화끈하게만 앞선에서 돌아서 반바퀴 한 30m씩 반반씩 둘이서 힘을 써가면서 적절히 앞선에서 빠르게 경주를 리드하면서 때려준다면 아무래도 김동훈 선수나 그리고 고종인 선수 이러한 선수들이 유리하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민배 선수랑 1번 백유태 선수가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김태울 선수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힘을 쓰더라도 김태울 선수는 일단 내선 잡고 안 넘겨주려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김태울의 오버페이스가 나올 수 있는 경주. 그래서 김태울의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잘하면 머리 갈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 조심하시고요. 이노조 선수 쪽에서는 이번 김동훈 선수가 만약에 김민배가 앞선에서 끌어준다면 김동훈 선수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 차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김민배가 내선을 잡을 정도로 앞선에서 백유태 같은 선수들이 잘 빼주면 이노조의 완승이 가능한 상황이고 만약에 김민배랑 백유태가 너무 재면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면은 김태울이 그대로 때려버려가지고 일노조의 완승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내선을 선점하는 쪽이 어찌됐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객관적인 기량상 강자는 6번 전원규 그리고 2번 김영수 이런 선수들이 객관적인 기량상 강자입니다. 앞선에서 경기를 리드해 나갈 4번 김준철이 확실하게 빼주고 2번 김영수 한 바퀴 6번 전원규 선수 7번 정재원 1번 왕지연이 쫓아가면 이러한 그림이 일단 기본 그림입니다. 5명이나 있기 때문에 앞선을 장악하고 가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하지만 5번 이제 박진영 선수랑 3번 최종근 선수가 가만 보고만 있을 선수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줄 자르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근도 줄 자르는 게 원래 전문인 선수고 5번 박진영 선수도 줄을 자르고 들어오는 게 전문인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이노조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페이스가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활하게만 간다면 전원규나 김영수 선수 머리에 정재원 선수까지 왕지현 선수까지 함께 들어가면서 이노조 선수의 완승도 가능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5번 박진영이나 3번 최종근 선수가 중간에 끼어서 분명히 라인을 자르고 들어가면 라인 교차로 쌍봉승에서의 약간의 중배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명 1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 김범수 선수, 그리고 7번 임유섭, 5번 유태복, 3번 신은섭 선수, 그리고 2번 노영균 선수. 노영균이 빼주고 7번 임유섭이 한 바퀴, 그 다음에 김범수, 유태복, 신은섭이나
김범수, 신은섭, 유태복의 뒤를 쫓으면서 이노조 선수들이 협공을 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1번 성낙송 선수도 이번 경주 욕심을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운영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경주는 벌점을 각오하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태민 선수를 한번 밀어내 보려고 했었는데 공태민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덤벼들면 나도 몸싸움 하겠다는 각오로 게임을 했습니다. 결국 두 선수가 물러서지 않는 그런 워낙 자존심들이 강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서로 과도하게 몸싸움을 시도하다가 결국 낙차 사고까지 발생하는 이러한 모습이 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1번 성낙송 선수가 벌점 누적에 대해서 조금 항상 생각을 하는 선수거든요. 예전에 벌점 누적 때문에 게임을 많이 못 뛰었었던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1번 성낙송 선수는 벌점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점을 먹어도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각오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에서 합니다. 어저께처럼 결승이나 준결승에 올라갈 때 뭐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벌점을 각오하고 게임을 하죠.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공태민 선수도 벌점을 먹었고 경고 주의 먹었고 성낙송 선수 경고 하나 주의 하나 미는 행위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실격까지 당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번 성낙송 선수가 오늘 경주 어떠한 마음으로 경기에 나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1번 성낙송 선수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스타일대로만 보면은 1번 성낙송 선수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끊고 가겠죠. 그리고 이제 정충교는 성낙송 선수가 길을 터주면 같이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뭐 1, 2차까지는 아닐지라도 1, 3차 이런 정도까지는 아마 같이 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1번 성낙송이 줄을 잘라서 머리치는 그림도 이번 경주 충분히 보셔야 되고 김범수 선수가 임유섭을 활용해서 머리치는 그림도 함께 보셔야 되는 그러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6번하고 1번을 양분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광명 1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준결승 첫 번째 경주가 되겠습니다. 1등부터 3등까지 무조건 올라가고요. 합산해서 15경주, 16경주 합산해서 4등한 선수 중에 종합 득점이 가장 높은 선수가 한 명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 김우겸의 상승세 그리고 3번 유재열의 탄탄한 기본기. 요즘 뭐 3번 유재열 선수 이제 명시공이 3위 랭킹 3위로서 확고한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7번 김우겸 선수 지정훈련 때부터 워낙 좋았던 그런 선수죠. 6번 정예민 선수가 어제 화끈하게 선행작전을 펼쳤습니다. 저도 쌍복승에서는 노렸던 선수인데 6번 정예민 선수가 2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공태민 선수가 빠지는 바람에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건 6번 정예민 선수 제가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선행력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임에만 녹여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경주에서 드디어 6번 정예민 선수가 본인의 주특기 선행작전을 드디어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번 정예민 선수 수성팀을 대표하는 선행오포인데 3번 유재열 선수도 이러한 6번 정예민 선수를 철저하게 의식하는 이러한 작전을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박건수로 활용할 수 있는 7번 김우겸과 그리고 정예민을 활용할 수 있는 3번 유재열 선수의 전법적인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선수가 타협을 이룬다면 7번, 3번, 3번, 7번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균열을 보이게 된다면 그 틈새는 황승호나 김희준처럼 노련하고 틈새 공간을 잘 파고드는 선수들, 순간적인 포착에 능한 선수들, 이러한 선수들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준결승이라는 특수성을 좀 생각하시면서 또 변수 가능성을 조금 염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16경주 준결승 두 번째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1, 2, 3등까지 결승에 올라갑니다. 역시 4등한 선수 중에서 15경주하고 합산을 해서 4등한 선수 종합득점 높은 선수가 추가로 올라가는 대진 방식인데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준결승 경주였죠. 1번 정종진과 7번 임채빈이 결승 경주가 아닌
준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더군다나 편성을 임채빈 선수를 떠보려고 하는 편성인가요? 이 편성이 상당히 재미있는 편성입니다. 2번 석혜원 있죠? 5번 손재홍 선수 있습니다. 수성팀을 딱 갖다 놨어요. 임채빈 선수 보고 챙길 테면 챙기고 챙기지 말고 그냥 1번 정종진 선수하고 전폭적인 공조를 할 거면 해라.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답안지 2개를 놓고 좀 시험하는 듯한 그런 편성표를 짜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7번 임채빈 선수를 이번 취재 때 이제 만났을 때 7번 이제 임채빈 선수는 수성팀과의 협공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어제 경주에서도 또 류재열 선수하고 정혜민 선수의 협공이 성공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임채빈 선수 입장에서는 협공 가능성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가 준결승이에요. 준결승 경주인데 여기서 정종진하고 치열하게 죽게 살기로 다투다가 한 선수가 결승에 못 올라가면은 그것만큼 최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주는 7번 임채빈하고 1번 정종진 선수가 어느 정도는 전법적인 공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싸우더라도 결승에 가서 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두 선수의 전법적인 공조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도전 상대 6번 공태민, 5번 손재용, 2번 석혜원, 이렇게 3명의 선수로 도전 상대는 어느 정도 좁혀지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경주부터 16경주까지 대략적인 분위기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제가 차권은 제가 공개된 방송에서 공개를 못 해드립니다. 요즘 구글의 정책 때문에 유튜브에서 경주권이라든가 사행성에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영상에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된 방송에서 못 해드리고, 비공개 영상에서는 제가 정경주 브리핑 해드리면서 차권 그리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니까 비공개 브리핑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공개 브리핑은 문자 고객님들께 오전 8시 이후에 발송이 된다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요경주도 어느 정도는 변수를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만큼 이상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요경주도 과감하게 전략을 세우시면서 공격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경주를 통해서 정경주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